안녕하십니까. 오늘 각급 학교가 개강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요즘 이사철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저희 집 앞에 이삿짐 차들 왔다 갔다 하던데, 근데 이사할 때요, 집주인하고 세입자의 갈등 겪어보셨습니까? 저희가 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봄맞이 대청소를 하다 보면 냉장고 속 유통기한 지난 식료품들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유통기한 지난 식료품들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잘 사는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살림의 지혜를 알려주실 곽지연 살림 전문가, 그리고 개그보다 살림을 더 잘하는 살림남 개그맨 이정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그보다 살림을 더 잘하는 게 진짜 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소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 칭찬입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심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봄맞이 대청소하는 집들 많잖아요. 저도 이제 냉장고 뒤집기를 한번 해봤는데, 야, 그 안에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수 씨는 어떻게 합니까? 뭐 제 경우는 저희 집엔 사실 저희 아내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집안에 유통기간 지난 게 너무 많아요. 가끔 이제 2년 지난 것도 발견되곤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제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네. 날짜가 조금만 지나면 전 그냥 버립니다. 그래. 좀 아깝긴 하지만 뭐 또 그냥 좀 버리는 편인데 저희 아내는 그거 괜찮다고 넣어두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2년이 지나거든요. 2년은 너무하다. 사실 저도 좀 찝찝해서 대부분은 그냥 바로바로 버리는 편인데요. 모두 집에서 심심찮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뭐 케첩, 마요네즈, 이거 흔히 보는 식용유, 거죠. 네, 뭐 요구르트, 치킨, 무까지. 네. 이건 특이해. 아주 특이하죠. 그쵸? 치킨무 저것도 많이 남죠. 그 치킨 시키면은 네. 그거 굳이 다 먹진 않고 저렇게 두는데 또 버리긴 또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냉장고에 많이 쌓아두는데 이것도 쌓아두고 또 먹자니 또 처리하기가 또 곤란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치킨무가? 네, 유통기한이 있죠. 네네. 보시면요, 그 겉에 봉지 그 비닐 커버에요. 유통기한이 엄연히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보고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면은 드시지 마시고요. 살림에 양보를 하세요. 잘 활용을 해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요리에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요. 네. 살림에 재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살림에 어떻게 유통기한 지난 식료품들이 쓰이는지 완벽하게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이런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신기하다. 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그걸 짚어보기에 앞서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유통기한은 이제 유통기한이고 소비는 뭐예요? 아유, 허를 찔렸네. 그래서 좀 명쾌하게 정리를 네. 해드릴게요. 먼저 유통기한은 네. 자, 쉽게 설명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뜻하고요. 네. 소비기한은 섭취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이 되는 소비 최종 기한을 또 뜻합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뭐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식료품들을 분야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자, 식품의 소비기한 먼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 언제까지 좀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또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트는 10일, 계란은 25일, 식빵은 18일 더 드실 수 있고요. 우유의 소비기한은 무려 45일입니다. 그리고 두부는 90일, 케첩과 마요네즈는 6개월, 고추장과 참기름은 무려 2년 이상 드실 수 있고요. 식용유는 5년, 참치캔은 1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야, 생각보다 길다. 근데 저거 뜯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봉한 다음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구나. 뜯기 전에 그냥 안 뜯은 채로 있으면 저 정도까지 소비 기한이 늘어나는 건데 근데 뜯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됐을 때를 그렇죠. 뜻하는 거고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뜯고 난 이후에는 유통기한 안에 좀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이게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아, 저희 집 우유를 배달해서 먹는데 이게 네. 명절이나 이렇게 연휴 좀 지나고 나면 좀 쌓여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지난 경우가 종종 많은데 우유가 45일이나 버틸 수 있네요. 네. 근데 요거를 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소비 기간도 있고 기한도 있고 유통 기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먹어도 되지 네. 않을까 싶긴 하지만요. 사실 내 눈과 내 코 오감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한번 보세요. 알아봅니까? 네네네. 그냥 냄새 맛이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꼼꼼히 보세요.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육안으로도 확인해 보시고요.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물과 기름층이 좀 분리가 됐다. 네. 그러면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요건 멀쩡하네. 네. 아, 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계란이 그냥 이렇게 껍질이 단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모르죠. 그건 어떻게 그럴 알 수 있습니까? 때는 소금물에다가 한번 담가보세요. 소금물에 달걀을 넣었을 때 네. 달걀이 이렇게 둥둥 뜬다. 그러면 이제 상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라앉았으면 아직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메추리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야, 이거 대박이네요. 그리고 집에서 정말 유통기한 많이 지나서 이제 버리게 되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시면 우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유요. 네, 우유 같은 경우는 일단 투명색 그 유리잔을 하나 네. 준비하셨어요. 거기다가 찬물을 넣고요. 거기다가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아, 한번 저 나오네.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상한 우유는 뭔가 이렇게 확 퍼지면서 번지는 느낌이 들고요. 네네. 담배 연기 같네요, 꼭. 네. 신선한 우유는 이렇게 또르르 떨어지면서 한 방울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이게 상한지 안 상한지. 이제 먹기 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한테 먹어봐라라고 시키고 네, 그냥 투명한 유리잔에다가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남편분에게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폐기 처리해버리는 식료품 네. 이게 1년에 한 7천억 정도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소비기한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곽지연 산림 전문가가 네. 또 유통기한 지난 식료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법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집에 혹시 스티커 많이 붙여놓지 않으셨어요? 아, 네. 그것 때문에 왜 아니, 미치겠어요, 진짜. 집에 붙여놓는 것보다도 어디 다른 친구 아파트에 갔을 때 내가 어느 집 방문했습니다 안 하면 그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거 안 떨어져서 아주 잘 사실은 떨어지죠. 네. 맞아요. 아니, 저희 집엔 또 네. 그 안마기를 렌탈해 놨는데 거기다 애가 스티커를 자꾸 붙여놔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떼고 있어요. 그 떼기 어려운데요. 잘 안 떼지고 그리고 그게 싹 기분 좋게 떼지 모르겠는데 찌지직 하고 찢어져요 이렇게. 네네. 맞아요. 아, 그리고 그거 거기 어떻게 떼- 문지르면 그 끈끈이 때문에 네. 까맣게 또 얼룩지고 손에 붙어서 그러거든요. 끈적끈적하고 저는 예쁜 우유병이나 이런 거 좀 재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 겉에 붙어있는 테이프가 안 떼져가지고 네. 재활용도 못하고 네. 마음 쓴 적이 많거든요. 맞아요. 다들 한 번씩들 경험해 보신 일일 거예요. 그 스티커 접착제 때문에, 끈끈이 때문에 스티커를 떼기도 어렵고 끈끈이 제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상한 우유 활용하시면 되고요. 상한 우유뿐만 아니라 또 유통기한 식재료들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희 마요네즈 준비했고요. 그리고 네. 식용유도 준비했어요. 식용유는 그냥 집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요네즈도 이제 좀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런 걸로 이제 스티커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 가지 다 방법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제일 잘 될지. 전 궁금하지 개인적으로 않으세요? 이게 뭔가 이 미끌미끌해가지고 마요네즈가 제일 잘 될 것 같은데. 마요네즈. 마요네즈. 네. 저는 우유. 저는 기름 성분이니까 기름. 네. 자, 의견이 좀 갈리네요. 어떻게? 자, 걷어. 돈 걸어요? 돈 걸어요? 아침부터 돈 벌게 생겼네요. 네, 스티커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네. 그러면 한 번씩 묻혀서 어떤 게 제일 잘 되는지 어.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저는 식용유를 한번 해볼게요. 식용유 하시죠. 네네. 그러면 이재용 식용유. 선배님이 식용유에 전 거셨습니까? 식용유예요. 네. 그러면 식용유. 장애 아나운서는 어디? 저는 우유. 우유. 저는 우유에 걸겠습니다. 그럼 좀 마요네즈. 마요네즈. 이렇게 식용유는요, 스티커에 이렇게 바로 묻혔을 때는 흘러내릴 네. 수 있으니까요. 화장솜에다가 살짝 식용유를 적셔서. 네, 적신 다음에 이대로
올려놓습니다. 부분에 네. 올려놨습니다. 네. 약간 일종의 마스크팩 하듯이 이렇게 올려놓는군요. 이렇게 올려. 저 안에 흡수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는 거고요. 맞아요. 바로 네. 떼어주진 마시고요. 시간을 조금 한 5분 정도 네. 놔주시면 됩니다. 마요네즈 이번에. 마요네즈로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왠지 마요네즈가 조금 덜 지워질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끈끈함이. 이건 지워지는 걸 떠나서 약간 조금 이렇게 척척하니 좀 느낌은 좀 별로네요. 그리고 정수 씨처럼 저렇게 마요네즈를 듬뿍 발라야 됩니까? 네, 듬뿍 발라주면 더 잘 지워져요. 네. 마요네즈 제가 몸이 해봤고요. 더우신가 보죠. 약간 불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우유. 아, 이번에 네. 우유가- 아, 이번에 우유입니다. 제가 우유. 선택을 했거든요, 네. 우유를. 우유 올라갑니다. 네, 우유 우유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대로 잠시 뒀다가 네. 이제 어떤 게 제일 잘 지워지는지 한번 요건 또 얼마나? 보겠습니다. 이건 뭐 한 1, 2분 있어도 되고요. 그래요? 좀 오래된 거다 그러면 네. 사실 스티커는요. 붙인 다음에 바로 떼내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바로 떼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붙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어려운 네.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으면 지났다 싶으면 네. 좀 더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원리로 떨어지는 건가요? 이 접착제 부분에요. 아무래도 이게 친유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잘 제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 성분들, 뭐 식용유도 기름이죠, 마요네즈도 기름이죠. 이 지방 성분이 우유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약간 불려준 다음에 제거해주면 스티커 접착제가 잘 벗겨지는 거죠.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떼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아침부터 네. 내기 우유 아닌 먼저 내기를 한번 해봤는데 우유 먼저. 네네. 이렇게. 제가 우유 선택했거든요. 네. 우유 한번 볼까요? 자, 장희 아나운서의 이게 약간 시간이 더 걸릴 것도 같고. 네. 잘 떼진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잘 떼집니다. 오. 그리고 이게 뭔가 그릇에 보습까지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잘 되네. 네네. 네. 잘 되네요. 네네. 잘 되죠? 우유가 또 1등일 것 저런 같은데요? 효과가 있구나. 마요네즈. 근데 네. 마요네즈도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마요네즈는 좀 이렇게 마요네즈는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닦아야 되는 이런. 아니 우유도 다시 닦긴 해야죠. 근데 이게 마요네즈는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떨어지나요? 잘된 것 같은데? 지금 순위상으로는 네. 우유가 1등. 역시. 지금은 우유가 1등, 마요네즈는 조금 우유가 여보세요. 좀 덜한 것 같아요. 저 우유 하나 해놓고 무슨 우유가 그리고 자, 이제. 그다음에 저는 옆에서 식용유를 하고 있겠습니다. 식용유는 금방 지워지네. 식용유가 잘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식용유가 괜찮네요. 잘 떨어지나요? 네네. 식용유도 잘 되고요. 네. 우유도 괜찮고요. 네. 보시면 어떤 게 제일 잘 되는가? 네네. 요것도 한번 마요네즈 한번, 겉에를 한번 싹 닦아주시겠어요? 잘 안 네. 보여서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 있는 식용유나 마요네즈나 아니면 우유나 네. 이런 걸 활용해서 스티커를 떼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잘 떼지네. 네. 생각보다 아주 간편하고요. 네. 이렇게 스티커의 접착력에 따라서 네.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러네. 그래봤자 5분 안쪽일 것 네. 같거든요. 네. 보시면요. 식용유보다 보여주세요. 식용유 우유. 뭐가 남았네. 우유 보세요. 네. 우유, 마요네즈. 자, 우유가 1등입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식용유는 유통기한 지나지 않았고요. 마요네즈는 유통기한 살짝 지났지만 그래도 이 정도 떨어졌고요. 네. 우유, 네. 유통기한 지난 우유. 우유가 좀 효과 있네요. 네. 이게 그러면 우유가 이쪽이에요. 네. 네. 이게 우유고 네. 이게 마요네즈, 네. 식용유인데 네. 이게 확실히 이게 이 지우는 능력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 스티커의 능력의 차이도 있을 테니까 이거 그렇죠. 순위 매기긴 애매하지만 아무튼 네. 우유가 1등했습니다. 네. 네. 셋다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정수 씨가 아까 네. 우유는 박박 문질르더라. 근데 제가, 이제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벽면에 붙어 있으면 마요네즈는 그래도 이렇게 묻혀주기가 쉬워요. 네. 식용유나 네. 우유 같은 경우는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네. 경우에는 마요네즈 사용해 주시고요. 아닌 경우에는 우유 아니면 식용유도 이제 붙인 지 아주 오래되지만 않으면 잘 이렇게 매끈매끈 잘 없어질 수 이런 있거든요. 방법이 있었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유용한 꿀팁을 또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이 식료품들 또 다양하게 재활용하면서 청소까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아까 전에 신기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요? 네네. 네,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네. 그래 이걸로 치킨 뭘 식용유? 하라는 건지. 네. 치킨무로도 충분히 살림에 아주 유용하게 재활용, 재탄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킨무 이거 이제 드시다가 치킨 먹고 이제 무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치킨무만 남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청소하실 때 또 여러 가지 용도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건 냄새도 나는데 이걸로 청소한다는 게 또 신기하고. 네.
이건 전 처음 봤어요. 치킨. 정말요? 네. 치킨무 사실 저희 엄마는 바로바로 버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치킨 무를 쓰는 거예요? 국물을 쓰는 거예요. 국물을 쓰는 거예요. 이제 욕실 청소하실 때는 치킨 무 가지고 막 문질러 주셔도 되는데요. 근데 보통 보시면 치킨 무는 먹지만 국물을 이렇게 따라 버리잖아요. 네. 네네. 일단 그 치킨 무 국물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네. 오. 제가 그래서 이제 후라이팬 네. 이거 그 기름때에 막 쪄든 후라이팬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뭘 해 먹은 거야? 제가 이거 그 너무 타가지고 이거 거의 캐비어 수준으로 돼 있는데 그러네요. 청소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치울 수가 있습니까? 일단 요 볶음 요리 같이 하면 양념이 있기 때문에 그 양념이 금방 타요. 네. 그러면 이렇게 탄 프라이팬이 금방 되거든요. 네. 치킨 무 국물로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정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그 네. 세정제는 일단 치킨 무 국물 필요하고요. 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정력이 좋은 베이킹 소다. 아. 베이킹 소다 소다. 가루예요. 베이킹 소다도 함께 넣어주세요. 저 베이킹 소다가 참 많이 쓰여요. 네, 진짜 여기저기 많아요.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치킨 무하고 베이킹 소다 간단하네. 네. 치킨 무가 만능 세정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만능 치킨무 세정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전 네. 이거 치우려고 진짜 철수세미로 빡빡 문질러갖고 벗겨내거든요. 그럼 엄청 혼나셨을 텐데. 그렇죠. 코팅 지워지는 거? 그럼요. 코팅이 다 벗겨져요. 그렇죠. 프라이팬은 정말 코팅이 생명인데 어쩐지 그다음부터 철수세미로, 음식이 자꾸 붙어요. 네네, 지워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좀 거친 부분이 있으니까요. 부드러운 스펀지 부분으로 충분히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부드러운 부분으로도 해도 되는군요. 네네. 이 세정제가 그렇습니다. 치킨 무 국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이게 쓱쓱 나가네. 네. 우와. 야, 이거 싹 다 끼는데요. 네.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이렇게 치킨 무 만들어주시면 국물로 네. 세정제가 된다. 네, 오늘 치킨을 시켜 먹었다. 치킨 무 국물이 나왔다. 프라이팬이 탔다. 그럼 바로 예.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이거 해보려고 치킨 시키시는 분도 있어요. 한번 써서 그러게요. 직접 네네. 세정제 만들어 보시려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그다음 제가 이게 물에다가. 진짜로 잘 식혀졌는지 물에 한번 담가볼까 네. 하겠습니다. 치킨 무로 세정제를 만들어 야! 보시요. 여러분 진짜 놀라시게 되실 거예요. 아, 제가 이쪽만 한번 닦아봤어요. 예. 네네. 네. 닦은 곳과 네네. 안 닦은 닦은 곳의 것과. 차이가 뭐. 야. 어떻게 이렇게 기름기가 보시면요. 싹 제거가 됐을까요? 네. 신기하네. 오. 치킨 무 국물 자체예요. 워낙 식초도 네. 많이 들어가고 설탕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식초는 뭐 묵은때 같은 거 많이 없애줄 수 있고 또 설탕이 이물질을 많이 흡착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 무 국물을 충분히 이렇게 설거지 하실 때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네. 이렇게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지만 기름 요리하다 보면 뭐 가스레인지에도 맞아요. 기름때 튀고. 튀고 가스레인지 후드도 지저분하지 그 네. 벽면도 굉장히 네. 지저분하거든요. 그것도 다 요 만능 치킨 무 세정제로 딱 닦아주시면 아주 주방 관리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전 사실 그렇게 찌든 때도 있지만 욕실 같은 데 보면 이 타일 홈 같은 데 때가 많이 껴 곰팡이도 막 쓸잖아요. 네네. 그것도 혹시 이걸로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치킨 무 가지고 아까 전에 그냥 욕실 청소해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정말 그 타일 사이사이 줄눈에 굉장히 그 때가 많이 끼고 곰팡이도 많이 끼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치킨 무 세정제를 또 만들어 보실 건데요. 여기다가 뭐 하나를 또 추가해 주실 거예요. 뭘 네.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네. 바로 이겁니다. 치약? 치약이네. 네. 네, 일단은 아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욕실 청소해 주실 때는 치킨무 국물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베이킹 소다 좀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네. 베이킹 소다 넣어 주세요. 근데 궁금한 점이 좀 있어요. 치킨무 국물과 베이킹 소다가 만들었을 때 네. 어떻게 좀 세정의 기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성분 때문에? 네, 보시면은 지금 거품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랬던 이유가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이고요. 치킨무에는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중화가 되면서 기름때도 많이 제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욕실에 찌든 때도 제거를 충분히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와 치킨무 국물을 넣고 이제 적당히 치약을 짜주세요. 쭉 짜서. 치약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냥 뭐 적당히 치약이 많다 하면 많이 넣어주셔도 되고요. 치약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제조일로부터 3년 정도의 네.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선물 들어왔는데 치약이 집에 많이 있다. 좀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럼 많이 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제가 이렇게 저어드릴까요? 네. 치약 저건 만능이에요. 그쵸? 네? 치약 언제 또 활용해 아니 군대 보셨어요? 갔다 온 분들은 다 알죠. 뭐 바닥
내무 검열한다고 그러면 바닥부터 치약으로요? 치약 쫙 뿌려서 전부 청소. 왁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맨 앉아가지고 그걸 돌리고 있어요. 맞는 걸 칫솔로. 치약이 만능이었구나. 네. 저는 양치할 때만 쓰거든요. 치약에도 기포제나 연마제가 들어가 있어서요. 정말 때 빼고 광내는데 네, 네. 사용하셔도 괜찮거든요. 특히 좋을 때가 이제 욕실 청소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치약이요. 그래서 타일에 뭐 찌든 때라든가 곰팡이라든가 꼈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공병 있죠. 집에 있는 네. 공병 하나 준비해 주시고 깔때기 준비해 주셔서 여기다가 부어 주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네, 만들어 놓는구나. 네, 만들어 놓고 분무기를 그냥 뿌려야 되니까. 또. 네. 아니 저기에 또 향도 좋겠어요. 치약이 들어가니까. 네, 괜찮습니다. 우리도 전에 내무반 닦을 때 치약으로 해놓으면 네. 내무반이 향이 향 좋았어요. 같아요. 그죠? 정말 치약 향이 나지 이렇게. 네. 야, 세제가 내무반에서 없나요? 아 그거보다 이게 나. 그러면 이제 내무반에서 자다 보면은 네. 입안에서 자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치킨무 타일 제거제예요. 와, 타일 그럴싸한데요? 청소제. 오. 치킨무 타일 청소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뭐 칫솔 집에 이제 안 쓰는 칫솔 같은 데다가 예. 묻혀가지고요. 타일 곳곳에 이제 곰팡이 있는데 그런 데들 줄눈 부분을 청소해 주시면 깨끗하게 이제 욕실 관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샤워실. 그 샤워실에서 샤워기 튼 다음에 그 벽면이 예? 서울역 굉장히 화장실보다도 몇 배가 네. 더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걸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훨씬 쾌적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좋은 냄새까지 나니까 괜찮으실 네.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네, 타일 청소 한 번에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치킨무 국물과 베이킹 소다 넣어주시고요. 치약을 또 쭉 짜서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휘휘 저은 다음에 공병에 담아주시고요. 그냥 칙칙칙칙 뿌려주시면 타일 사이사이 줄눈의 물때를 깔끔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가 좀 되죠? 그러네요. 깨끗해졌네요. 네. 아주 깨끗하게 욕실 청소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치킨무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되겠네. 활용도가 높아요. 네. 응?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좀 있을까요? 네. 치킨무로 만능 세정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옷에 이런 얼룩들 이렇게 네. 생기잖아요. 애가 금방 흘려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흘리고 잔뜩 흘렸네. 좀 있으면 이거 내비두면은 얼룩이 계속 배어서 진짜 세탁해도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니 네. 뭐 애만 흘려? 어른도 흘려요. 저 턱이 없는지 저도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아까 치킨무 세정제로 일단 설거지할 때도 활용해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타일 청소제까지 만들어봤잖아요. 네. 욕실에서도 사용해봤고, 이번에는 빨래까지도 치킨무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오, 정말 만능 세정제네요. 근데 빨래를 하면은 아까는 이제 벽면이라든가 이것저것 닦는 건 괜찮은데 빨래하고 나면 여기서 치킨 묵은 냄새가 이렇게 나면 어떡합니까? 날라가나 그게? 그래서요, 네. 이제 치킨무 얼룩 제거제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 네. 건데, 이제 냄새가 좀 신경 쓰인다 싶으시면요, 일단 만든 다음에 상온에서 한 1시간 정도를 그냥 두세요. 그럼 냄새가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선 만드는 방법. 아까 똑같아요. 일단은 치킨무 국물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베이킹 소다. 아까 나오던 치킨무 국물하고 베이킹 소다는 한 세트네. 네네. 그러니까 산성과 알칼리성이 한 세트나 이게 이렇게 뽀 올라오네요, 또. 올라오죠. 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뽀록 올라오는데요. 여기다가 2개 더 준비했어요. 뭡니까, 이게 이거? 뭐냐면 하나는 주방세제고요. 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는 백색의 가루 과탄산소다입니다. 과탄산소다. 빨래할 때는 과탄산소다를 사용하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얼룩 제거할 때도 이렇게 주방세제와 과탄산소다도 함께 넣어주세요. 분량은 그냥 소주컵으로 1컵 정도 넣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소주컵으로 한 네. 컵. 네. 과탄산소다도 넣으면 이렇게 조금 더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 좀 섞어서 뭐 무슨 솔 같은 거 있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저어주시겠어요? 네, 네. 이제 제가 이걸로 주시나? 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색이 너무 예쁜데요. 아니, 베이킹 소다는 나중에 이제 치킨 시키면 네. 저희는 치킨무와 함께 베이킹 소다를 소다에 약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치킨집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겠다. 잘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세정제로. 여기 이렇게 네. 발라줄까? 네, 발라주세요. 네. 네, 이렇게 적당히 좀 발라주신 다음에요. 네. 벌써 번지면서 지워지네요. 네네. 이렇게 해서 얼룩을 지운다는 말씀인데 저건 뭐가 묻었었던 거예요? 많이 이게 묻었어요. 지금 떡볶이 먹었나?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고추장이 살짝 들어간. 아마 저 휴게소 들리면서 소떡소떡을 먹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많이 먹어서 드시죠? 흘린 거. 네. 이렇게 해서 적당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뭐 아이들 옷도, 아이들 내복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복도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치킨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조물조물 빨아주셔도 되고요. 그냥 빨지 않고 그냥 놔두어주셔도 발라주고 살짝만 그냥 뭐 한 1, 2분 정도만 둬도 충분히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어주세요. 꼭 뜨거운 물에다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뜨거운 물이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네. 뭐 뽀뽀 올라오네. 뜨거운 물에 네네네. 담가서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일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또 섬유 재질에 따라서 뜨거운 물 닿으면 안 되는 재질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미지근한 물에 해주시고요. 이렇게 면이나 뜨거운 물이 닿아도 되는 것들은 해주세요. 여기 부분 봐주세요. 네. 네. 얼룩 제거됩니다. 오, 확실히 되네. 네네. 정말 말끔하게 됐네요. 네, 여기 뒷부분은 아까 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여기는 네. 이제 했던 부분 제거제. 이게 네. 좀 묵은 얼룩도 돼요? 네, 묵은 얼룩도 좀 더 오랫동안 담가놔주세요. 한나절 정도 담가주셔도 네,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네. 따뜻한 물에다가 조물조물 빨아주시면 네. 묵은 얼룩도 잘 지워집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묵은 얼룩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네. 그 옷을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그거를 아깝죠. 걸레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된다니까. 네네. 정말 말끔하게 얼룩이 다 지워졌어요. 저는 사실 너무 금방 지우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네. 이게 과연 닦일까 싶었는데 깔끔하게 또 세척이 됐네요. 네, 다행히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지워질 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좀 오래된 얼룩이다 그러면 금방은 안 되고 좀 시간을 두셔야 돼요. 네. 야, 진짜 잘 됐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걸 보고 나니까 이건 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좀 써야겠어요, 이거. 네, 가지고 계셔도 아니 괜찮을 요거는 것 진짜 같아요. 집에서 네.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네. 치킨 그 국물을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살림의 지혜입니다. 정말. 네, 만능 세정제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건 진짜 꼭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살림의 지혜도 터득을 해봤고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법의 도움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꾸며봤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 내일 모레가 이사인데 아직까지 전세금을 안 주시면 어쩝니까? 아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주지. 나더러 어쩌라고? 아니, 만기가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런 법이 어딨어요. 내일 모레까지 안 주시면은 저 이사 갈 집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백사정이고. 참, 그리고 다음 세입자 들어와도 전세금 다 못 줘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요즘 집값이 하도 떨어져서 5천만 원이나 낮게 내놨다고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은 다음에 줄게요, 다음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아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을 못 준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전세금을 낮춰서 내놨다고 전세금을 못 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저희가 꽁트로 꾸며봤는데 오늘 집주인이시네요. 제가 맨날 당하는 역할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큰 소리 좀 내보니까 속이 좀 탁 트이는 것 그래요? 같아요. 스트레스 네. 많았구나.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연기지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돈 안 준다고 하니까. 네. 네. 야,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야, 전세금을 다시 빼준다는데, 이게 말이 네.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진짜 그 이사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저 세입자가 돼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돈이 들어와야 네. 그 다음 돈이 가요. 그럼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네. 안 준다 그러면 그야말로 돈맥경화가 걸려가지고 내가 어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맥경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주인은 나중에 주겠다 그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받아 나가야 되는데 네. 법으로 가기 전에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걸 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거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 이사 가야 되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전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집주인은 집주인 나름대로 그리고 세입자는 세입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못 준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이 아닙니다.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고 네. 특히 또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통지를 했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줘야 된다.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못 준다? 버티는 거죠. 아까처럼. 네. 배째라? 그럼 이럴 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뭐예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럴 때는 사실 소송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전에 간이 절차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시간과 비용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소송을 하게 되면 네.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이고. 네. 예, 이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면 시간도 2달 정도, 아. 길어도 3달 정도면 이제 조정이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억 원 미만일 때는 10,000원, 그리고 5억 원 미만일 때는 2만 원에서 아, 3만 원 그래요? 정도로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조정이기 때문에 네. 그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합의를 해야지 이제 이걸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집주인이 나는 조정에 합의하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를 하면 조정이 아예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이 강제력은 없는 거네요? 조정에도 강제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부를 하지 않고 네. 조정으로 잘 이행이 되는 경우에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네.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정이 되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 조정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으로 경매 등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단지 나는 조정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집주인이 얘기하면 네. 조정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아하,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네. 다른 방법이라는 게 혹시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본안 소송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소송으로 가기 전에 네.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해서 간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법원에 보증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입증을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이 이제 결정으로 인용이 되면 네. 그것을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네. 그리고 집주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을 받고 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네. 확정 판결과 동일한,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급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경매나 뭐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만약에 이사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보증금을 달라고 할 때 이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원래 그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네.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사를 할 때 전입 신고를 하고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그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요건 그 자치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가면 돼요. 예, 네.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이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네.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요건이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사해서 새로운 곳에 또 전입 신고를 해야 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제 그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 이건 어디서 해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법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제 세입자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차권을 보호받는 효력도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이게 등기에 기입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도 굉장히 세입자들이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임대인이 돈을 잘 안 돌려주나 보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임대차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저해 요소도 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하는 것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임차권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여기서 나가버리면 영영 못 받는다. 그러니까 눌러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갈 건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네, 맞습니다. 요거를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권리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등기에도 기입이 예. 됩니다. 그다음에 집주인이 뭘 해서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안 되면 네. 뭐 그대로 이행이 된다 그랬는데 예.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소송을 하기 전에 간이한 절차로 해결하려는 절차였기 네, 때문에 네. 지급 명령 신청을 했는데 네. 집주인이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하면 네. 이제 정식 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어려워지네요. 1년씩 막 이렇게 끄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1년씩 걸리고 또 이제 판결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경매 등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또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아니 이제 이사를 빨리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소송을 가서 그렇게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사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려들을 하시고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쟁 조정 사례들을 보면은 세입자하고 그 집주인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조정을 시도했지만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어려운 경우인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는 빨리 이사를 가서 거기서도 보증금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으니까 네. 조정으로 이제 잘 종결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못 주겠다고 우기면 그 사실은 임차인이 이제 돈들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1년 이상 끌 수가 없어서 초조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아주 일부의 나쁜 네. 이런 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올해 못 끌어, 얘 소송 못 가, 이러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소송이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의 준비다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일단 소송을 대비하시려면은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 이제 더 이상 임대차를 하지 않겠으니 나에게 보증금을 달라라는 이제 통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네. 이거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내용 증명에는 특별한 어떤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돌려받을 보증금의 액수와 돌려받을 계좌 이런 것들을 기재하셔서 내용 증명은 똑같은 문서를 3통을 일단 네. 출력하거나 복사하신 다음에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방법이. 그 내용 증명은 양식을 써가지고 우체국 가면 간단해요. 네. 우체국에서 할 수 있고 이건 법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도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사를 갔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쟁 조정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 사태에서 이제 집주인은 짐을 안 뺐기 때문에 이사를 나갔더라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 줬으니까 나는 짐을 못 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현관의 잠금 장치,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것도 답답한 노릇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까 그걸 몰랐구나. 나가도 아까 그거 법원에 가서 그 하면은 무슨 명령? 지급 명령 신청. 네. 그거 하면 되는데 일단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짐을 둔 거고. 네. 근데 이제 짐을 다 가지고 너 나가야 내가 너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네.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세입자는 그 부동산을 집주인에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인도할 때는 짐도 빼고 네. 뭐 열쇠나 잠금장치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해야 되는 네,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만약에 뭐 밀린 월세가 있다면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전부 다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네. 있는 것인데 네. 요 두 가지 의무가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솔로몬의 판결처럼 당연히 이것은 법적으로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는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주고 네. 그리고 세입자는 짐 빼고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렇게 해결해라라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훈훈하네요. 만나서 네. 아니 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네. 동시에 해라. 그러면 만나서 현관 앞에서 거기서 바로 돈 주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좋네, 편하네요, 깔끔하네요. 이렇게 무슨 접선하듯이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요즘에는 사실 계좌이체로 많이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정말 깐깐하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네.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분들이 계시니까 네. 이제 세입자도 양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 그 내용을 알자마자 이제 바로 저에게 계좌 이체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로 조금씩만 믿고 조금씩만 양보했으면 네. 진작에 해결될 일인데 네. 이게 사람 마음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양쪽이 다 중간에 빈정상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다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또 그리고 하나. 약간 불안한 마음. 예. 또 하나. 요즘에는요. 내가 저 전세 얼마에 들어갔는데 네.
요즘 전세값이 좀 낮아지니까 예. 그거보다 낮게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 차익만큼은 내가 나중에 줄게. 지금 당장 못 주겠다. 네. 앞서 꽁트에서처럼 나중에 줄게 나중에 이러면 그게 깡통 전세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역전 세상 때문에 지금 난린데. 예, 맞습니다. 그건 역시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의 법 위반 행위입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유효한 네. 그런 주장이 아니고요. 임대인은 뭐 그 전보다 보증금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되고 만약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이자까지도 민사상 연 5%인데요. 네, 네. 이 지연 이자까지도 같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무리가 되더라도 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네. 오히려 굉장히 더 빠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나가야 돈을 돌려주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세입자가 계속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살고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먼저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가면 하여간 나갈 때가 되면 다 전액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파산 상태예요. 네. 파산 그러니까 신청했을 때 집주인이 파산 신청하고 경매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게 받을래도 돈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집을 가지면 안 될까? 집을 가지면 안 근데 될까? 집을 가져도 내 전세금보다도 모자랄 때가 있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날려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계약을 할 때 그런 파산이나 경매의 위기가 있는지 부동산 등기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네. 일단 그 세입자로서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경매나 공매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다른 채권자들,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네. 이 우선 변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잠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똑같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파산을 해서 이걸 다 소위 얘기해서 빚 정리하고도 나한테 줄 돈이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걸 대비하는 게 그 보험이라는 게 있는 게 그런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게 보증금 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크게는 그 대한주택보증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보험금을 미리 지급을 해두면 이제 만약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집주인이 뭐 보증금을 여러 가지 사유로 줄 수가 없다라고 네. 얘기할 때 그 보험금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예, 보통은 5천만 원 정도가 보증금이라고 했을 때 그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 각 회사에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저희도 그랬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 또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집의 대출금이 50% 정도가 돼야 보험이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우리 대출금을 이만큼 50%대까지 갚을 수 있게 돈을 좀 더 전세금 올려서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들어갈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또 그거 있어요.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는 건가?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안 하고 2년이 지났는데 그냥 서로 그래 그냥 더 살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네. 예, 그래서 연장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안 생길까? 예,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는 그대로 거주를 하고 있고 집주인도 이게 이제 뭐 나는 갱신을 안 하겠다 또는 보증금을 올려줘야지 갱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갱신을 안 하겠다는 통지를 할 때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1개월 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안 될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뭐냐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예, 그러니까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을 때도 일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그래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고 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집주인이 도착을 했을 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해지가 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거주를 하다가 중간에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니 언제든 내가 나가고 나갈 때 1개월 통지를 먼저 해서 3개월만 있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올려줬으니 재계약이 된 것이다. 2년. 예, 그러니까 2년까지 나는 보증금을 안 줘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집주인이
본인이 그걸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서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분쟁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점검이 중요한데요. 부동산을 확인해서 먼저 설정이 되어 있는 담보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분쟁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그때그때 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편으로 연락이라든지 구두로 하지 마시고 우편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이사철 앞두고 이런 분쟁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서 오늘 법 상식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날씨 가겠습니다. 네,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은 좀 어떨지요?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부터 최악의 미세먼지 소식부터 전하려니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육안으로도 공기가 탁하다는 건 단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 두 눈은 뻑뻑하다 못해 따끔거리기까지 합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심각한데요. 그중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89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135마이크로그램으로 75마이크로그램인 나쁨 수준을 훌쩍 넘어섰고요. 이에 따라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충남과 전북엔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남아있는 먼지에 오늘은 국외 미세먼지까지 들어오면서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은 나흘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고요. 추가로 전남과 광주 등 호남 지역에도 발령됐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시행되는데요. 서울의 경우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이 폐쇄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에서 벗어나긴 어렵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그 외 지역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실시간 대기질 예보 자주 살피시고 불필요한 야외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에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평소 20분의 1 안팎인 곳이 많습니다. 오후부터 하늘 자체는 맑아지겠지만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시야가 좋지 못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지 속에 봄 기운은 가득합니다. 현재 서울 6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창원 16도, 광주 15도, 대전 17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를 쓰되 고정, 심이, 콧등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하고요. 또 앞면에도 완전히 부착될 수 있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또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는 뛰어나지만 입자가 매우 치밀하게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호흡기를 고려해서 개인에게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아침과 함께 활기차게 출발하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다양한 실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친절한 예인 씨 시간입니다. 탤런트 양택조 씨가 도로교통공단의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양택조 씨와 함께 공단에서 추진 중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양택조 씨는 우리 세대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제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방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어르신 교통사고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친절한 예인 씨였습니다. 개학, 개강.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019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힘이 좀 빠져 있으면 다시 한번 힘을 좀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